월요일 날도 외국인이 오늘 정도의 현선물 매수를 보이면서 땡기면은 이거는 진짜 이유를 따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 고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 팀장 어떻게 보셔?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일단 수급은 외국인들은 뭐 들어오게 되는 환경이니까 세게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성산에 있는 그러한 그림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외국인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의 핵심이 외국인들 선물이라고 봅니다. 선물. 포지션을 잡을 때 보게 되면 보통 만개 이상으로 딱 자리 잡기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보다가 되거든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바뀔 겁니다. 한번 제가 우리 또 키선제압에 한번 불려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키맨에 거기서 또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하나마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도록 우리 또 민 팀장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 저기 테슬라는 사셨어요 그래요? 저요? 요번에 좀 빠졌을 때 아니 저는 여기 지금부터 한 10%더 빠지면 10% 정도 더 빠지면 아까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이제 각도기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저는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해외 주식도 물론 뭐 펀더멘탈 보고 모멘텀 보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배운 게 또 도둑질이다 보니까 뭐 두 선배님의 그 노하우를 차트 분석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전고 좀 돌파하기 직전에 박스권으로 약간 머물렀던 구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떨어지려면 지금부터 한 10% 더 떨어지면 맞네요. 한 360 근처 가야 되네요. 저는 그 부분이 거기가 일단 행보했던 구간은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에너지가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지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그 밑에 있었으면 거기가 저항이 될 텐데 지금은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까지 떨어지면 저희 뭐 둘째 공주가 원하는 것처럼 네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안 하면 올해 내내 또 시달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절반만 더 갔어. 350 근방에서는 네네. 절반만 더 갔어. 그게 이제 51선인데. 맞습니다. 51선이다. 51선인데 월가이들이 좋아하는 51선인데 네. 거기가 또 올라오는 또 한참 맞습니다. 걸렸고 네네네. 그쪽 가면 누구라도 사고 싶어지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또 이래 5월선에 두드려 맞고 네. 밀려버리고 350이 깨지면 또 300이 또 기회가 있으니까 201선이 또 거기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혹시나? 201선은 저 밑에 있잖아요, 201선은 지금. 240불, 250불인데 네, 그 결국 밑에 있는데. 트럼프 당선 확정 나기 전에 레벨이거든.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각도기님하고는 약간 또 결이 달라지는 네네. 비유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테슬라 주가의 급등이 어떤 뭐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았다기보다 갑자기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게 프라이싱이었다면 네네네. 이게 또 그냥 펀더멘털로 귀속한다면 돌아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201선 근처까지. 네네. 혹시라도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은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FSD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기대감으로 많이 땡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만 이제 조금 뭐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거기에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올라올 때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만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말씀 주셔서 저도 그 50에서 일단 반 정도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에서까지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뭐 모르죠. 뭐. 그렇죠. 네, 알 수 없죠. 예, 네. 예. 그리고 너무 수순해요. 저기도 참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1월달 달력 한 달 그냥 싹 넘겼으면 싶은 게 매일매일이 쏟아지는 국내외적으로 이 뉴스가 너무 힘들어요. 쫓아가기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의 테러. 그 사이버 트럭의 폭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과연 트럼프들 1월 20일 날 무사히 취임할 수 있을까 소리까지 나오는 미국에서. 야. 그만큼 어수선한 거예요, 네, 세상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수 형, 네. 오늘 이만큼 오를 줄 아셨어요? 네. 우리 예? 시장. 예. 예. 진짜. 뭐 우리 지난주에 살짝 그랬잖아. 웅이사하고 설명하면서 이거 봐라, 요 2,400 밑에 가면 잘 안 빠지잖아. 그 월봉을 말씀드렸습니다. 월봉.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항상 개연성이 그거죠. 자꾸 또 다들 반도체 안 된다 뭐 관심 없다 그러는데 다 길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데서 진짜 국장 탈출하고 미국 가자 소리가 너무 많았어 그때. 근데 그 무렵에 미국장이 빠지는데 우리는 덜 빠지다가 오늘 튀어버렸어. 그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같이 먹고 좀 삽시다. 근데 확실히 그거에 보면은 우리는 먹여주면 빨리 나와야 돼. 오늘 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가던 조선, 방산, 맞아요. 또 어제까지 날아가던 로봇 이런 것들이 또 못 갔잖아. 그 대신 막 2차 전지, 막 반도체, 막 방금 말씀하셨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잖아요. 12월 연말 기준, 요거 잠깐만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매일 밤에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 역사적 신고가 정도들 그러니까. 저는 리스트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요 데이터 날짜가 12월 30일 기준으로 밤에 불 꺼놓고 뽑아놓은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에코프로 BM, 코스모, 뭐 SK 아이테크, LNF, 포스코퓨처엠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그래요. 오늘 특징은 52주 신고가 있는 종목보다 신저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한번 다 그냥 튀었고, 그게 오늘의 튀었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왜 너무 국장에서 미장 뭐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한 게 방송 뭐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제 위에 계시는 헤드분들이 이번 연말에 다 교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를 오늘 업무 하느라고 보고 준비. 월요일날 보고도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어. 해외 주식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 그만큼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을 작년 연말에 워낙 다들 그러니까 등지면서 원래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내년도에 어디에서 돈 벌 거야라고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해외 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왜냐면 위에서 눈빛을 그렇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문서 그래서 저도 참 웃긴 거죠, 사실은. 이게 맞나? 이게 모든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근데 뭐 저는 그걸 한번 뒤집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원래 있습니다, 사실은. 증권사들이 이걸 또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모든 방향이 지금 여의도공원에 다 해주시게요. 녹음했습니다. 녹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쏠림이라는 부분을. 그래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그걸 한번 뒤집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진짜 저는. 일단 물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멘트에 우리 민수 형이 좀 뭔가 이렇게 덧칠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덧칠이요? 덧칠. 미국장은 미국장이고 한국장은 한국장이고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된다. 뭐 무게 중심이 어디로 실내냐 이런 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야죠. 가는 놈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저 막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거 막 나옵니다. 미국장에서. 네. 그거 아마 우리 한국 돈이 만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 지금 뭐 빨랑 뛰어 하고 빨랑 튀어 하고 저기 뭐야 아이온큐 요런 거는 딱 보니까 요거는 우리 한국 증시에서나 볼 수 있는 차트도만 딱 벌써 그 얘기 차트가 드렸습니다. 뭐 분봉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아이고 형님들 여기 다 계시네. 아이고 좀 이사 좀 오셔야지 이거 야. 국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환율 높을 때 팔아서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와주시면은 아이고 뒤에 좀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삽시다 이런 느낌으로 둘 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시각으로 둘 다 이렇게 조금씩 발걸쳐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아드리안님, 민수 형이 미장을 언급함. 왜 우리 민수 형 미국장에서도 많이 버시는데, 그죠? 이민 간지는 벌써 좀 꽤 됐는데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민수 형은 지금 포트 비중이 얼추 어느 정도? 7대3? 미 7, 한 3? 아닙니다.
5, 거의 541입니다. 541 네. 이런 코인?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4가 미어 한이요. 한이죠.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좀 이게 그것 때문에도 말 많았잖아요. 테슬라 이렇게 올라갈 때 $400 넘어가면서 팔아야 됩니다. 뭐 얘기했다가 또 저 채널 와가지고 막 형 팔았다며 으헤헤 이러면서 이것도 막또 예. 원래 다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줄여야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압축적으로 한번 위클리 리포트 한번 갑시다. 악! 압축적으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 위클리 리포트 1월 첫 주 원원 네. 첫 주입니다. 원원. 원원. 네. 첫 주의 마감이 뭔가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이거 보면서 좀 너무한다라고 했는데 오 코스닥 인상적이다. 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어떻게 코스닥 나오는지. 인상적이야. 네. 드디어 이제 3개월 만에 흐름으로 보게 되면 홍콩을 압도하기 시작함. 네,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긴 한데 약간 보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유로도 올라네요. 이쪽도 살짝 돌리고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변화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같은 근데 작년에 소외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월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네. 요런 자리에서 이게 그냥 6개월까지를 왔는데 이탈하겠느냐. 다음 달이면 그냥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딱 지지받고 그 자리에서 돌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12월 달에 월봉에서 2480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며칠 남겨놓고 그거 훅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 달 뒤에 예.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뭐 그것도 중요한 지점에서 돌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일봉입니다. 일봉 보게 되면은 코스닥 멋지다. 무시무시하죠. 일단 55 김민수의 55선 돌파했고 완전 역헤드 앤 숄더 네크라인 돌파네. 교과서에서 많이 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예. 교과서적인 그림이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그렇지 요때 요런 데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딱 그 음봉 만들 그때도 요때 음봉 만들 때가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아하. 예, 그때 보게 되면 어. 이거 참기 힘듭니다. 왜냐면 지난 저점 때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야, 참 많이 겪어 오시고 그리고 잘 버텨 오신 예, 여러분들이 승자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아. 갈 길을 가야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바로 추세 저항까지 한번 쭉 뽑을 것이냐. 그게 한 714, 10, 뭐 그 정도쯤, 네, 그 정도쯤의 저항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살짝 눌렸다가 요 중요한 저항대에서 눌렸다가 그 다음에 뽑을 것이냐. 그런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돌려줘야죠 이쪽도.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섹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가 쪽의 사회 쪽에서 지금까지는 오늘 2차전지가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수에 관련된 범위 쪽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환율이나 매크로 지표 쪽에서 금리가 조금 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좀 엑셀을 좀 바른다. 좀 바른다. 그 바이오가 뛰겠죠. 예, 바이오가 뛰면서 거기다가 2차전지도 약간 성장주 개념 쪽에 그것까지 반영된다. 그러면 같이 돌아와준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뛰네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네.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네. 한번 감안하면서 1월 효과의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일단 단기 추세가 이탈했습니다. 네, 요때가 그러니까 FOMC 나오고 그때부터 저도 요때부터 줄였거든요. 예. 나오면서 요거 예. 좀 그렇다 그래서 줄였는데 약간 좀 되돌림이 나옵니다. 되돌림이 나오는데 정고점 못 가고 요 얘기는 한번 지난번에 드렸죠. 네, 그래서 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중요한 지지권 이탈하면서 추세 지지권 딱 이탈하고 그럼 이제 관건이 요 자리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느냐 마느냐인데 미국이 또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Fear and Greed 이제 탐욕과 공포 지수 보게 되면 26입니다. 공포예요. 네, 26에서 조금만 더 밀리면은 익스트림 피어로 가죠. 네. 그런 상태로 여기를 들어온다.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받아봐도 되는 받아봐도 되는. 네 그런 저 쪽에 까만색 선쯤 오면은. 네 거기서부터 근데 보통 보면 그냥 미국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서로
이렇게 막 눈치 보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는 한번 자리 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거는 뭐 가보고 결국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나스닥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12월 FMC의 공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연준한테 기대할 건 없다는 거지. 그때 이제 마삼이 한번 마이너스 3% 가면 나오고 네. 하루 더 이렇게 밀렸다 그 다음날 3일째 밀리나 했던 것 같다가 확 절대 양봉 만들어서 팡팡팡 뛰었지만 FMC 이전 레벨을 회복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뭐도 없이. 근데 지금 미국 부지기들 아마 다음 주에 고용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단 연준이 꺾었지만 베디스 굿으로 나올 것 같아요. Bad is good. 예,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표가 나쁘면 또 좋은 것으로. 연준이 그러면 다시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차오면서 이런저런 해쳐서도 약간 돌리는 이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너무 심하면 또 경기 침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걸 타고 가겠죠. 근데 네, 오케이. 네, 그런 거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코스피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어? 이게 뭡니까 이 지저분한 거. 코스피? 예, 2,400 밑으로 갔다가 이게 끌어올렸다가 또 맞았다가 끌어올렸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쭉 뽑는 이런 과정들 그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엔 뭐 2,400 밑에서는 단기 지지권 확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크면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2480입니다. 2480? 아까 월봉에서 보셨던 자리랑 거의 유사하죠. 예, 돌파해서 조금 좀 아까는 코스닥은 돌렸죠 이쪽을.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거기서 이제 좀 멈칫멈칫하다가 그냥 시원하게 돌파해주게 되면 다음 자리가 어딜까요? 그 식으로 좀 이제 추세 저항을 한번 좀 해보자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이때부터 이제 계속 빠진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2390 근방에서 뭔가 탄탄했어. 네. 그리고 12월 9일 날 처음으로 그때 주말에 토요일 날 거기 탄핵 소추안 처음 국회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안 됐을 때 그 다음 날 저렇게 충격이 있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탄핵 전국의 피크를 지나고 있는 중인데 지수나 환율은 그때 대비 오히려 뭐 최악은 지난 같은 어떤 지수나 환율의 흐름 그리고 달러 강세인 와중에도 당국의 역할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환율이 그래도 전고점을 안 넘는 거 네.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어서는데도 어쨌거나 우리 시장에 이게 뭐지 싶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아까 아니 각도기님은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을 갖다 기대하고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외국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래 갖고 오늘 미국장이 뭐 별 특별한 그것도 없이 이렇게 그거 하고 지금처럼 유럽장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월요일 날도 외국인이 오늘 정도의 순매수나 선물에서도 현선물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뭐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1% 좀 못 미치는 그거라도 이렇게 땡기면은 이거는 진짜 이유를 따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 고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 팀장 어떻게 보셔? 외국인이 땡긴다면 월요일도 외국인이 네. 땡긴다면 월요일에 외국인이 땡긴다면 네. 일단 우리나라 지수하고의 외국인 수급과의 상관관계 그리면 거의 뭐 상관관계가 높죠. 네, 예. 작년 한 해 우리 지수 안 좋았던 거 생각해 보면 특히나 8월달 이후로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수 주저앉았기 때문에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이거 돌아선다. 그럼 당연히 지수한테는 뭐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일단 수급은 외국인들은 뭐 들어오게 되는 환경이니까 저기 밑에 있는 뭐 양자라든지 뭐 이런 테마주들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검은머리 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일부 조금 살지는 예, 모르겠지만 예. 오늘처럼 뭐 코스닥에서 2천억, 코스피에서 뭐 몇천억 들어올 때는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은 세게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성산에 있는 그러한 그림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외국인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네. 우리가 왜 작년 하반기에 그래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가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웠던 경우가 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코멘트로는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제 기억에는 그때 IMF 외환위기 올 무렵 그때 네. 한 3년 연속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제외하면 네, 사실은 200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2년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연속으로 빠진 경우는 없다라는 거를 진짜 그런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제 연말에 쉬면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진 해 이렇게 코스피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노란색이 코스닥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수가 40% 50% 막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 20% 30% 막. 네.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다 제가 일부러 눈에 보이게 표시해 놨거든요. 다 돌려 세웠습니다. 물론 빠진 것만큼 똑같이 막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더 나빠지는 그런 그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코스피가 한 10%, 코스닥이 한 23% 빠졌거든요. 두 자리 이상으로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인데 사실 연초의 출발 흐름은 지금 분위기는 사실 괜찮아요. 네, 예. 두 번 거래일 이틀밖에 안 돼서 이틀이었지만.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거래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진짜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찾아본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혹시나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는 수급이. 그러니까. 네, 수급이 도와줘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조금 덜러 세워서 돌아와 준다라면 뭐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그림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달러가 109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를 넘었었잖아요. 보통은 달러가 109 달러 강세가 좀 꺾이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아주 강해야 사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장중에 살짝 흔들렸던 거 아시죠? 1월 1시 30 몇 분을 전후해서 약간 이벤트가 생기는 바람에 빨간색이 약간 이렇게 주춤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물량 받아서 그대로 외국인이 끝까지 밀어 올렸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야 이거 달러 인덱스가 109에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나라 원화가 엄청 강세로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 싸고 한번 해볼 만한가? 연말에 밸런스나 월가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됐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잘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그러면 외국인들도 약간 생각이 바뀌는 건가? 하여튼 희망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다음 주에 한번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뛰는 와중에 아까 어느 분이셨더라? FIVB니까 5라고 읽어야 되나? FIV라고 유님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끌어올린 지수라서 조금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도 주셨으니까 이제 진짜 지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사면서 뭘 샀는지도 이제 민수형 리포트로 살펴야 되는데 또 하나 이렇게 다소 굳이 긍정적인 걸 찾자면은 환율도 언급하셨지만 국채 선물이야. 이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 현물도 현물이지만 국채 선물 갖고 많이 하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채 선물이 쭉 밀렸거든.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 선물에서 채권 때리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돌려 세운 지가 한 일주일 돼요. 그러니 금리도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하고 동떨어지게 주식만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예. 그리고 위클리 리포트 계속 가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외국인들의 핵심이 외국인들 선물이라고 봅니다. 선물. 네. 이게 포지션을 잡을 때 보게 되면 보통 만개 이상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보다가 되거든요.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오늘 14,000개 내 얼핏 본 것 같은데 장중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맥시로 그까지 갔었지. 네. 그죠? 근데 요즘에 맥스가 없어요. 요즘 보게 되면 2만 개로 나옵니다. 그 장중에는. 네. 지난번 처음 여기 부러지기 시작할 때 이틀째 거기서 2만 몇천 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도가. 그래서 포지션 갖추는 그런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9월 달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은. 그런 거 보게 되면 15,000개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쫙 전환된다. 의미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게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선임하면서 일단 일단락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들어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네. 바뀔 겁니다.
좋아질 것이다. 이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되게 가이던스 되게 낮춰뒀는데 환율 효과만 된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생각보다 지금 다 저 환율 효과 잡아놓은 게 1,330원, 40원 여기 잡아놨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그거만 가산돼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겁니다. 그것도 뭐 지금 뭐 12월 수출 엄청 좋은데. 그거까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예상보다는 괜찮을 텐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 4분기 실적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잘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인건 저 보너스 주고 올해 잠깐 저거 비용 털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떨고 그래서 잘 나온 거는 그것도 이렇게 상쇄될 수가 있으니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관계를 잘 보셔야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지수 예탁금 시중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와우, 뭔가 이제 바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탁금이 늘었어요. 예탁금이 색깔이 보자. 예, 이거 그 고동색. 은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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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쪽인데 이게 지금 예탁금이 항상 50조 깨질 듯 말 듯 하다가 54조로 훅 늘어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용은 저 바닥에 가 있고 앞치게 되면 뭐 거의 지금 과거에 못 보던 신용 잔고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약간 빈집 느낌이 나죠, 한국 쪽에서. 그러네. 그런 쪽에서 지금 신용도 안 늘어납니다, 지금. 에이, 지금 해봐야. 그런데 이게 언제 되냐면 시장이 한 번 더 쭉 올라오게 되면 또 빈집 터는 게 또 외국인 전문이잖아. 빈집 털기 위해서 빈집을 채워놓죠. 야,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막 좀 채워놓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은 솔직히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들 거의 관망. 코스닥이 좀 드라마틱했네요. 이번 주 해봐야 뭐 월요일하고 월, 목금, 사흘밖에 없었네. 네. 네. 그런데 일단 개인들은 코스닥을 더 많이 팔았고 그런 쪽에서 기관들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비중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뭐 며칠밖에 안 됐지만 네, 그렇게 보는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뭐 관망을 했는데 그런 쪽에서 그동안 좋아하던 제약 좀 팔고 금융주 매도했고 근데 기관들은 화학사네요. 전기전자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쪽들을 보는데 그렇게 샀던 개인들이 뭐 대부분 막 파는데 금융주는 또 사요. 1월달에 금융주를 작년에 영광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융주 잘 모르겠습니다. 전 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예대 마진이 지금 약간 정부가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만약에 좀 부동산 만약에 위축된다 그러면 정상화 시키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이 Q가 확대가 되는 것보다 예대 마진이 줄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대출을 일으킬 만한 여력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는 거 보게 되면 아직 금융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3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닉스형이네요. 그러네. 닉스네. 예.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고 기관들은 삼성전자까지 들어오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LG 덱스원 방산을 무시했더니 뭐 컨트롤 타워 없다고 흔들리는 거 아니야 무시했더니 그냥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 성격이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방산이 그냥 방산이 아니라 그냥 방산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다른 방산주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약간 우주항공 모멘텀 있는 것, 뭐 또 그 고스트 로보틱스 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방산인데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쪽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거 말씀드리면서 나온 게 의외로 외국인들은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매수 기조입니다. 그러네. 쪽들이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벌써부터 매수한 지는 한 3주 됐어요. 그게 이제 저쪽 빠지면서 사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공매도 청산이다 아니면 신규 매수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그거는 반응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또 뭐 패시브 쪽에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산 건 현실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이 뭐 테마로 끝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계속 강하고 게다가 종목들 보게 되면 저희 사모펀드는 이번 주에 많이 담았네요. 좀 될 만한 로봇 쪽들을 로봇 쪽들을 근데
뭐 계속 반복드리는 얘기지만 한국은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 네,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를 꼭 염두하시고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어차피 저희는 뭐 휴머노이드로 뭐 근데 한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아까도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반은 인간 반은 짐승 예 반은 바퀴 달린 거 예. 예. 바퀴 달린 거. 네. 켄타우루스. 예,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인간처럼 중심을 잡고 균형 잡으면서 거기서 관절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관절이 22개인데 지금 로봇 지금 좀 약간 중국이 더 잘해요 요즘에. 관절까지 나가서 손가락 동작까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최대 맥시멈이 75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다 들어가기 시작하게 그럼 되면 그 터미네이터 T700 수준은 얼마나 걸릴까 앞으로? 빠바바바 예. 지금 얘기한 거로는 그러니까 일단 보급형 쪽으로 가서 대량 생산을 해서 경쟁력 맞춘 다음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술력이나 그 분단가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는 2030년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근데 거기다 다 뛰어들다 보니까 저는 무서운 게 중국 같아요. 중국의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뭐 FSD 그러지만 중국 전기차도 그거 요새 어지간하면 달고 나오지 않나요? 혹시 그 BYD 그 이름 뭐죠? BYD. 그게 송청명 그거 따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송청명? 네, 그 차 브랜드 이름이 자기네 왕족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예. 그거 따라해서 그걸 그들 발음으로 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브랜드 쪽에서 라인업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잘 만들어? 예. 뭐 가서 타보고 싶습니다. 가서 타보고 결정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 팀장, 네. 민 팀장님. 네. 자, 지금 아까 그거 지적해 주셨잖아요. 52주 신저가로 막 허우적거리던 것들이 오늘 팍 튀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네. 자, 요거 우리 한국 시장에 또 우리가 또 학습된 게 그거잖아요. 네. 이걸 갖다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덤비는 게 아니고 요 사이클이 얼마 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요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이 주춤하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돈이 한정돼 있으니 요 흐름 어떻게 좀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하루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정리를 뭐 이렇게 주간 하셨는데 오늘 하루 요거를 보면 왼쪽이 그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의 시총 대비해서 매수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매도 강도입니다. 매도 강도. 네, 사모 연기금 투신의 매도 강도인데 네. 제가 일부러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색칠을 해놓았는데 예. 오늘은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좀 강했던 LNG라든지 조선 이제 약간 이런 뭐 관련된 부분들 피팅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에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에 샀는 쪽을 보면 노란색이 반도체 관련된 여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시총 대비해서 매수 금액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총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사지 않으면 여기 잡히지가 않죠.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대형주들이 들어올 때는 그 진짜 센 건데 그 외에는 잘 이거는 이제 중형주 밑으로만 이제 잡히는데 보시면 노란색은 다 반도체 소부장 영역입니다. 소부장. 예. 이게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던 종목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다시 또 그 커스텀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들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애플이 빠졌어요. 주가가 3% 가깝게 애플이 오늘 새벽에 빠졌었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간 신고가 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뭐 잘 안 팔린다면서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격 인하도 하고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로봇 이야기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로봇의 방향이 진짜 돌아다니는 깡통이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로봇에 AI가 탑재돼야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란색에 있는 이 이러한 영역들이 움직이려면 스마트폰이 좀 팔려야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IT 제품들이 좀 팔려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지금 안 팔리니까 애플이 할인하는 거고 그 형님이 IT의 신이라는 애플까지 하긴 하는데 저는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에 맞춰서 중국은 더더욱 경기 부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의 초점은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쪽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뭐 IT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포커싱 된 그런 부양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그래도 옛날보다 숫자가 이제 바닥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바닥을 조금 좀 턴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로봇에도 AI를 심어야 되겠지만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작년에는 이제 문의만 나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삼성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PC나 노트북을 바꿀 정도로 AI가 탑재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올해 내년부터가 이제 진짜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온 디바이스 AI들이 많이 나온다면 잘 된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업황이 완전 좋아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별로 아직은 피부로 느낄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빈지 플레이가 된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노란색 영역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저는 1월 20일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월 20일. 네, 1월 20일까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11월 5일 이후에 움직였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1월 20일부터는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오늘 52주 신저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종목들이 사실은 11월 5일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1월 20일 이후에 다시 좀 약간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트럼프가 지금 최악을 가정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글쎄. 빠져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최악은 아니네. 이런 생각만 투자자한테 심어줘도 시장은 올라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주더라도 지금 당장 4분기 실적 안 좋고 1분기 실적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좋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이후에 약간 그런 트럼프가 이거 완전 이 산업 죽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네라는 기대감만 만약에 심어주게 되면 행정명령이나 그 다음에 액션들이 그러면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싸움은 1월 20일 이후가 저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더 한 발짝 한 템포 빨리 움직이는 게 시장이라고 그쵸, 네. 인정해 준다면은 아까 저 그림에서 꼭 1월 20일 취임일 그 전에도 피해주는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뀔 수도 있네.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안 빠질 수는 있죠. 더 이상 안 빠질 수 왜냐하면 있다. 지금 2차 전지가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왔지만 계속 저점을 낮춰오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20일까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점을 안 깨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 그건 잘 봐야 되겠죠.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 거니까. 아까 지금 저 트럼프 오른손 주먹 위에 저 귀 쪽이 저 뭡니까? 저거? 그때 왜 그 총알 그때 부채입니다, 부채. 저 붕대 그쵸 반창고 같은 거 그때 붙였던 그거죠. 직접 그리신 거야? AI한테? 아니요 사진 있는 거를 사진 있는 저희 거를? 디자이너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잘 보시고요. 1월 20일부터 우리가 1분기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어쨌든 1월 20일에 산업적으로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금까지 피해주와 수혜주들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지 그 전부터라도 악재가 분명한데도 주가가 안 빠지는지 분명히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든지 반대로 글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이제 뭐 연합뉴스를 통해서 우리 경기TV를 통해서 잘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상당히 이 그 1분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출연하는 또 채널을 또 홍보해 주시네. 연합뉴스
인포메이스 라이브를 통해서 또 물론 또 아, 뭐. 기선 제압을 통해서도 근데 하겠지만 또 대표님은 야. 매일 나오시니까 저는 뭐 같이 자주 못 투자해서 또 나오니까. 하시겠지만 참 볼 거 많다.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스 라이브는 기본으로 깔고 보고 가치 투자도 봐야 되고 기선 제압도 봐야 되고 나 아까 설명 들으면서 왜 자꾸 웃었는가 하면은 네. 저기 우리 민 팀장 설명이 웃어서 웃은 게 아니고 아까 저 아, 예, 트럼프 반창고. 예. 슬라이 조님이 타이슨한테 물린 거래. 아, 옛날 그 홀리필드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말 네. 한 번씩 이런 깜짝 때문에 놀랍니다. 네. 깜짝 놀라지.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민정희 팀장의 저 설명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 네. 오늘 막 시저 뭐야 하나솔루션 뭐 OCI 뭐 날라가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 때는 안 된다고 했던 종목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한쪽으로 가니까 반대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대 얘기들이. 예, 오늘 또 이게 뭐 조선 쪽에 영향을 받았던 것도 물론 오늘 연간 실적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거 봐라 이 정도밖에 좀 기대가 컸었는데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 나왔거든요. 트럼프 그러니까 20일 가게 되면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11개 행정명령 사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 20개란 말도 있었어. 근데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이제 추측하기 시작할 시작이. 근데 생각보다 원유 시추 채굴 이쪽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확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형사 중심으로 그쪽도 약간 그 주주가치 챙길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기에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 로비 받은 만큼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네. 뭐 그런 쪽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생각보다 또 너무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이제 뭐 IRA가 아니라 그거는 폐지해도 AMPC는 놔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면서 자꾸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뭐 너무 소외받았네 이러고 또 그런 관점들이 또 이제 또 테슬라가 빠지다 보니까 반대쪽으로는 어제 보니까 인페이지부터 또 퍼스트 솔라 다 그냥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저 밑에서. 그런 것도 다 영향 받으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책 봐야죠.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확인하고 봐야죠. 네. 저거는요. 우리나라 저 무슨 뭐 양자 관련주라는 그쪽은 오늘 어땠어요? 오늘 같은 날. 민 팀장님. 양자 쪽이요? 예. 양자 관련주들이 뭐 오늘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늘 섹터들이 돈이 들어가는 섹터가 생겨버렸잖아요. 글쎄. 사실 그런 테마가 뭐 물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 무슨 소재 뭐 첨단 뭐 이런 기업들은 상한가 지금 몇 번째 같은데요? 며칠 연속 아닌가 그게? 네. 네. 연속으로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저 세상 이야기 같은 그런 종목들은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진짜 뜨겁게 달아오르려면 돈이 갈 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도 움직였죠. 2차 전지도 움직였죠.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태양광, 신재생이 움직였잖아요. 예. 저 밑에 있는 차트 보면 그들이 더 편해 보이지. 사실은 양자는 이미 저기 서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지금 내가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입장에선 되게 부담스럽죠. 양자는. 그게 물론 앞으로 구글이 열심히 하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눈앞에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대체제가 생기면 양자가 물론 미국에 또 오늘 밤에 리게팅이나 뭐 이게 막 또 날아가면 모르지만 그들이 만약에 쉬어버리면 우리나라 이 양자도 일단은 한 템포 숨고르기 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